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포물선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단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포물선 운동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1학기 때 물리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가장 간단한 운동이 뭐가 있었냐면 등속 직선 운동이 있었어요. 네, 등속 직선 운동은 어떤 운동이죠? 속력이 일정하고 직선 운동, 방향이 일정하고. 그래서 속력과 방향 둘 다 일정하다. 그래서 속도가 일정, 등인 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등속도 운동. 자, 그래서 이게 가장 간단한 운동이었고, 이건 언제 일어나냐면 알짜 힘이 0이어서, 힘이 0이면 뭐도 0이죠? 가속도도 0이죠. 그래서 가속도가 0인 운동이 이 등속 직선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봤던 운동, 사실 제일 많이 다뤘던 운동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거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알짜 힘이 일정해서 가속도가 일정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약간만 복습을 좀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도 얘기했지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근데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F는 ma, A는 n분의 F니까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는 힘이 일정하다는 거죠. 정확히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힘을 받을 때, 자,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인데 어떻게 증가하냐 또는 어떻게 감소하냐, 그 증가하는 정도가 일정한, 그러니까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거나 속도가, 그런 운동이 바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래프를 우리가 세 가지를 그려봤었는데, 그래프 아래쪽에 이거 먼저 그려볼까요? 네, 제일 그리기 쉬운 그래프는 가속도 시간 그래프죠.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해. 가속도가 뭐 A라는 값으로 일정하다. 자, 그랬을 때 요 그래프 아래쪽에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요 그래프 아래쪽에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속도였습니다. 속도 또는 속도의 변화량. 네. 자,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되나요? 속도 시간 그래프는 여기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죠. 그래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처음 속도가 v0라고 할 수 있겠고, 이때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가속도죠. 그 다음에 요 그래프 아래쪽에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위치 변화량, 즉 변위였습니다. 변위. 자, 그 다음에 변위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되나요? 변위 시간 그래프에서 변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속도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또는 감소하는데, 우리 지금 증가하는 상황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증가해야 돼. 기울기가 점점 증가한다는 건 이 가파른 정도가 점점점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시간에 대한 2차 함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고요. 여기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속도가 됩니다. 네, 1학기 때 했던 내용이니까 아마 기억이 다들 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여기 위에 빈칸을 채워볼까요? 자, 위치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되나요? 네, 기울기가 점점 증가.
근데 사실 또는 점점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속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호로는 V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속도 시간 그래프 보겠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는 모양이 직선이죠. 일정하게 증가 또는 일정하게 감소.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고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변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변위는 S로도 쓰고 엄밀히 말하면 델타 S인데 S라고 그냥 쓸 때도 있습니다. 0부터의 변위를 얘기할 때는. 네, 그 다음에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속도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은 델타 V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그래프 세 가지였고요. 마지막으로 관계식 봅시다. 등가속도 운동, 직선 운동의 관계식. 자, 우리 처음 속도를 V0라고 쓰고, 그 다음에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요 직선 운동 관계식이 어떻게 되나를 봅시다. 자, t 초후의 속도 V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에 t초 후의 위치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식을 연립을 하잖아요. 연립해서 t를 소거하면은 3번식이 나오는데 그 3번식은 2as는 v0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다. 네, 요 세 가지 작년에 1학기 때 하셨던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복습을 하고 우리 이번 역학과 에너지에서 배우는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 운동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조금 쉬운 포물선 운동, 그래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볼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비스듬히 위로 던져 올려진 물체 운동을 볼 겁니다. 자, 근데 일단 공기 저항은 무시합시다. 고등학교 물리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상황은 공기 저항을 항상 무시합니다.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무시하고, 자, 그래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요 뒷장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네, 요런 그림이에요. 수평으로 어떤 걸 쑥 던졌더니 슝 이렇게 떨어지는. 네, 수평으로 뭔가를 던졌더니 슝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운동입니다. 자, 요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리학에서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과 등속 직선 운동을 둘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게 2차원 운동이야.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이랑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둘 다 직선 운동이잖아요. 직선은 1차원이죠. 그래서 축이 하나밖에 필요가 없었어. 근데 얘 같은 경우엔 축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X축, Y축. 그래서 수평 방향도 고려해야 되고 수직 방향도 고려해야 되는 2차원 운동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두 개를 따로따로 좀 생각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수평 방향 성분의 운동과 수직 방향 운동의 성분을 나누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평 방향 운동 먼저 볼까요? 수평 방향 운동. 자, 어쨌든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던진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공기 저항을 무시했을 때. 무슨 힘입니까? 네, 중력밖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중력은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수직 아래 방향입니다. 그럼 수평 방향으로는 알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빵이에요. 그래서 알짜 힘이 빵이면 어떤 운동하지? 네,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x축, y축을 이렇게 잡아놨다고 가정을 할 때, 그리고 거기서 물체를 삐용 이렇게 던졌다고 가정을 할 때, 자, 오른쪽 방향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하고, 자, 그럼 얘는 어떤 운동이 되냐? 처음 속력이 처음 속력이 있겠죠? 처음에 몇으로 던졌냐? 그걸 우리가 V0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등속도 운동이니까 가속도는 빵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속도 우리 가속도부터 AX는 몇이에요? X방향 가속도라는 뜻입니다. 수평 방향 가속도 이거는 빵이고 VX 요 X방향 속력은 처음에도 V0고 계속 V0입니다. 등속도 운동이니까. 그래서 V0, VX는 V0. 그 다음에 수평 방향 변위. 우리가 변위를 S라고 하지만 여기서 수평 방향 변위니까 X로 하겠습니다. X. 자, X는 V0 곱하기 시간 T.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밑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x는 v0t 그 다음에 vx는 v0 ax는 0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vx 그러니까 수평 방향 속도는 그냥 쭉 이렇게 되고 가속도는 아예 빵이네요. 그래서 그래프가 삥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수평 성분의 운동을 함께 살펴봤고요. 자, 뒷장에선 우리 수직 성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성분 같은 경우에 알짜 힘이 몇이에요? 알짜 힘이 있어. 중력이야, 중력. 오케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가속도가 있죠? 가속도가 몇인가요? 가속도가 중력이니까 중력 가속도 G겠죠. 자, 근데 우리가 G긴 G인데 Y축이 이렇게 Y축 입장에서 봤을 때 중력으로 인한 가속도는 어느 방향이에요? 플러스 Y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Y 방향이에요? 네, 마이너스 Y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가속도가 G는 G인데 무슨 G? 마이너스 G인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수직 방향으로는. 오케이? 그래서 속력 변이 관계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위쪽 방향 아까는 오른쪽이 플러스였고 Y에서는 위쪽 방향이 플러스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죠. 그러면 처음 속도는 얼마예요? Y 방향? 수평으로 하는 거니까 수직 방향 속도는 없어요. 빵이에요. 근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G인 등가속도 운동이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밑에 우리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써볼까요? AY는 얼마야?
그러니까 y 방향 가속도는 마이너스 g죠. 오케이. 자, vy는 얼마일까요? vy는 우리 이거 계산하려면 앞에서 했던 식 있죠. 우리 뭐가 있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 다음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요 공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돼요. 뭘 대입하면 될까? vy는 v0가 몇이라고? 0이고 a는 마이너스 g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요 식이 어떻게 돼요? 그냥 마이너스 gt가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y도 보겠습니다. y. 그러니까 수직 방향 변이니까 우리가 y라고 표현을 하면은, 자, 요 s 자리에 y를 놓은 거고 v0는 0이고 a는 마이너스 g니까 y는 식이 어떻게 나오나요? 이거는 날라가고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식을 하나만 더 써볼까? 이 변이와 관련된 식. 요거 좀 대입 좀 해보자. 자, a 자리에다가는 마이너스 g를 넣으면 되고 s 자리에다가는 y를 넣으면 되죠. y쪽 변이. 그리고 v0는 빵이니까 이거는 식이 또 어떻게 되냐? 네, v제곱은 마이너스 2gy. 그래서 속력 변이와 관련된 식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도 그려볼까요? 네, 자, 그래서 그래프도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이 시간 그래프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네요. 지금 이게 가로축이 다 t잖아요. t. 그죠? t잖아. 그래서 요거 맨 첫 번째는 t에 대한 이차함수네요. 근데 아래로 볼록이네. 그래서 요런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0부터 시작하는 구간이니까 요렇게 이차함수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vy는 마이너스 gt. 이거는 1차 함수 직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ay는 마이너스 g 일정하게.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g입니다. 네, 세 가지 수직 방향 운동의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포물선 운동은 대체 뭐냐? 수평 방향 운동. 그래서 등속도 운동인 수평 방향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인 수직 방향 운동이 합쳐져서 나오는 운동이 바로 포물선 운동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포물선이 뭔지 아시나요? 기하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포물선이 뭐냐? 포물선이라는 거는 한 점과 한 선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그런 이제 점들의 자취, 이렇게 되는 게 포물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하학적 정의인데, 포물선이 되면은 수식이 어떤 꼴이 나와야 되냐? 둘 중에 하나예요. y는 x에 대한 이차식이 나오거나, 그런 게 요런 포물선이죠. 그 다음에 x는 y에 대한 이차식이 나오거나, 요건 뭐 요렇게 된 포물선이죠. 네, 어쨌든 y랑 x의 관계가 이렇게
y는 x에 대한 2차식 또는 x는 y에 대한 2차식 이렇게 나와야 이게 포물선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다 포물선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수식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런 함수 있죠? y는 x 4제곱이다. 얘 딱 봐도 포물선처럼 생겼죠? 근데 얘 포물선인가? 포물선 아니에요. 왜 아니냐? 2차식이 아니잖아. y에 대한 x에 대한 2차식이 아니고 4차식이 나오니까 얘는 포물선이 아니에요. 대충 그렇게 생겼다고 다 포물선인 게 아닌 겁니다. 포물선이라고 말하려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운동이 뿅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이 저 조건을 만족하나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포물선 운동 수식적으로 정리를 좀 해볼 텐데 일단 위의 결과를 좀 가져올게요. 요 위에서 했던 거. 그래서 수평 방향 가속도 속도 변이를 보면 가속도는 AX는 빵. 그다음에 속도 VX는 V0로 일정. 그다음에 변이 X는 V0T였습니다. 앞장에서 했었고요. 수직 방향 가속도는 마이너스 G. 수직 방향 속도는 마이너스 GT. 점점 그 마이너스 방향으로 크기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변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잘 계산을 하면 우리가 밑에 것들을 구할 수 있는데, 자, 일단 x랑 y를 연립해서 t를 소거하래. 그래서 요 수식이랑 요 수식을 연립을 해볼게요. 연립하려면은 얘를 t는 v0분의 x로 이렇게 만들고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g v0 제곱분의 x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과를 좀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v0 제곱분의 g x 제곱 이런 식이 나오네요. 자, 식이 어떻게 나왔어요? y는 x 제곱, x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왔죠. 2차식이 나왔죠. 그러면 뭐다? 포물선 맞네. 진짜 포물선이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 이 시간은 우리가 t 도달이라고 하겠습니다. t 도달. 자, t 도달을 어떻게 구하냐? 자, 이거는 높이가 몇이냐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높이가 h라고 해봅시다. 자, 그 상태에서 어떤 식을 적용해야 되냐면 요 식을 가져오면 됩니다. 자, 요 식을 가져와 가지고,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인데 y 자리에다가 뭐를 넣으면 될까요? 수직 방향 변위. 근데 변위가 마이너스로 변했죠. 그래서 원래 지표면 원래 h만큼 높이에 있었는데 지표면으로 떨어졌으니까 변위가 마이너스 h인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식을 적어 보면은 마이너스 h는 마이너스 2분의 1 gt 도달의 제곱이 되고,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면은 t 도달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t 도달은 네, 이거 2 넘어가고 g 넘어가면 g분의 2h인데 제곱이었으니까 이거를 루트를 씌워줘야겠죠. 그래서 t 도달은 루트 g분의 2h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네,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요 높이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높이가 2배가 되면
도달하는 시간은 루트 2배가 되고, 높이가 4배가 되면 도달하는 시간은 2배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평 도달 거리를 보겠습니다. 수평 도달 거리는 보통 R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R 값을 한번 구해 보는 건데, 자,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식 뭐를 가져와야 되냐면, 아까 네, 무슨 색으로 표시할까? 이걸로 표시하자. 요 식이랑 요 식을 가져와야 돼요. t 도달. 자, 요 식을 가져오면은, 자, x는 v0 t인데 요 x 자리에다가는 r을 넣으면 되고, r만큼 같죠? 그다음에 t 자리에는 t 도달, 다시 말해 루트 g분의 2h를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r은 v0 곱하기 루트 g분의 2h가 됩니다. 한번 요 색깔로 한 번만 다시 써볼게요. r은 v0 곱하기 루트 g분의 2h. 자, 그래서 수평 도달 거리 r은 뭐에 비례하고, 처음 그 수평 방향으로 얼만큼의 속력으로 쐈는지 v0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높이의 루트에 비례한다.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식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 확인 문제 1번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영상 멈춰놓고 풀어보세요. 네, 답 맞추겠습니다. 자, 20m 높이에서 수평방으로 2m/s로 던졌대요. 그래서 삐욱 해서, 네, 그래서 삐욱 떨어져가지고 여기 도달했는데, 수평 방향으로 얼마나 도달했냐, 이거를 구하래요. 근데 우리 위에서 공식을 우리가 다 계산을 했죠? 루트 v0 곱하기 g분의 2h.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됩니다. 뭐 대입하지? r은 v0 대신에 2 곱하기 루트 g 대신에 10m/s 제곱이래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a 높이가 20이래요. 그래서 2 곱하기 40 하면은 이렇게 돼서 4네요. 4. r은 4m. 굉장히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